안녕하세요. 토익 토론 교육 지도사 과정을 맡게 된 박태찬입니다. 지금부터 제1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토익 토론 교육이란 무엇이냐, 토의와 토론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서 토의가 왜 필요한지, 토론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교육적으로는 왜 필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첫 강의 여러분들에게 토의와 토론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필요성을 좀 인식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이것을 지도하는 것도 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의사소통이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번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의란 대립된 의견을 통합시키기 위해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비를 논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 토의의 정의보다는 토론의 정의에 더 가깝습니다. 그 이유를 이따가 표를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집단 사고의 과정을 거쳐 어떤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논의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토의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별표 쳐야 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집단 사고예요. 요즘에 이제 콜렉추얼인가요? 영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 잘하시는 분들 힌트 좀 한번 줘보세요. 자, 여기 집단 사고는 집단지성이라지, 집단지성. 글씨가 잘 안 써져요. 네. 집단지성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이들이 지금처럼 뭐 책만 보고 강의만 듣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의견을 의사소통을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내 생각은 어떻게 잘못됐는지,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지성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이 지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역량, 성향,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에게 창출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다 지성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집단지성을 기르는 과정이 바로 토의와 토론 과정이 되겠다 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또 참가자들이 협력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토의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의는 일단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야 되냐는 주제가 좀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1, 2, 3, 4, 5번 되어 있으면은 시험 문제로 되게 잘 나올 것 같죠. 네, 여기서 막 두 문제씩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릴 때도 여러분들 이제 학창 시절 때도 공부할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막 4가지, 4번, 5번 이렇게 4번, 5번으로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출제가 된다. 알고 계시죠? 4가지만 딱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중에 이 4가지를 다 익혀서 한 가지 엉뚱한 내용 들어간 오지선다 나오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 5가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가 말이 바뀌어져서 나오겠구나,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아마 추론이 되실 텐데, 여기서 딱 그 5가지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 즉 2명 이상의 사람, 혼자서는 토의를 진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어야 되고, 이 여러 사람이 꼭 막 몇십 명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 10명 이상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2명 이상. 네, 그래도 얘기 나눌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정보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정보와 의견이 모두 다 교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 서로 간의 구체적인 사실과 각자만의 생각, 의견이 교환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 써져 있지만 토의 과정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과정일 거예요. 네, 어쩌면 정보만 주고받기 위해서는 토의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정보만 주고받을 것 같으면 그냥 종이로 써가지고 자,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주고, 또 네, 종이 주세요 하고 그냥 종이로만 이야기하면 되죠. 물론 편지랑은 또 다르죠. 편지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 삶이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 정보만큼이나 의견도 교환이 되어야만 토의라고 할 수 있다. 정보만 전달하는 건 토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학습이나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그런 연결어가 여기 들어간 것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뭐냐면 문제 해결 과정이 곧 학습이거든요. 이건 20강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학습 과정이 곧 문제 해결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이 곧 학습 과정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꿀 같은 팁. 자, 학습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학습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역량의 한계,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면서 시작이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학습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걸 모르네, 잘 못하네, 나에게 이것이 한계가 있네 라는 거를 경험을 해야만 학습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학습 과정이 곧 문제 해결 과정인 거예요. 학생이 스스로 문제 해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자각을 하지 않으면 학습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강의만 계속 일방적으로 듣고 있다. 이러면 학습이에요, 아니에요? 모르는 거죠. 예. 학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 가가지고 아이들이 맨날 백날 첫날 강의 들어봤자 그게 성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아이들은 그게 내가 진정으로 저 내용을 내 머리에 넣겠다라는 학습자의 어떤 스스로의 학습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학습이나 문제 해결의 목적이라고 책들에는 보통 써 있는데 이것을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거는 옛날 방식. 그리고 최근의 학습이론, 현대 학습이론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학습과 문제 해결 과정은 사실은 같은 거였네.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습을 하려면 문제를 자각해야 되네 라는 것. 즉 여기서 메타인지적인 활동이 필요하네 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의란 곧 메타인지를 자극하는 활동이어야 됩니다. 네, 여기에 메타인지를 자극하는 활동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메모해 주세요. 네, 토의 과정. 그러면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면서 이게 싸우는 과정이 아니에요. 토론이랑 토의는 다른 거예요. 토론은 둘이 의견이 달라서 그 의견을 서로 간에 설득을 하고 논증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토론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토의라는 것은 서로 간에 같은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의견을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와 듣기 활동, 즉 뭐다? 이건 꼭 말하기나 듣기 활동이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이 돼요. 채팅 상관없습니다. 뭐 컴퓨터로 채팅하면서 하겠다. 오케이. 뭐 여러분들 뭐 메신저로 뭐 이렇게 채팅하면서 하겠다. 오케이. 다 오케이. 자, 편지 써도 됩니다. 편지 써도 오케이. 다만 뭐가 들어가야 돼?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 문제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 토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방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토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즉 정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한다라는 정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것에 대한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자각이 메타인지적인 사고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있어야만 토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남들에게 뭐 자네 토의가 뭔지 아나? 라고 누가 질문하면 토의란 이러이러한 것이지 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죠.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잠깐만 해보세요. 자, 5초 시간 드릴게요. 토의가 뭡니까?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에 대한 잘하셨다 라는 평가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서 토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토의에 근사한 토의스러운 활동을 한번 지금 해본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토론의 정의입니다. 토론은 두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립되는 견해를 뒷받침할 논거를 제시하면서 공식적으로 또는 구두로 대결하는 것이다. 이건 대결 구도다. 대립되는 견해가 있다라는 게 토의와 다릅니다. 라는 거죠. 네. 대립되는 구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설득해 볼게. 뭘 가지고 설득해? 논거를 가지고 설득해. 네. 논거를 가지고 설득해요. 그냥 우기면 토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기면 토론이 아니다. 논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100분 토론, 200분 토론, 밤샘 토론 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때 논거를 서로 간에 제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다 보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런 주장에 도대체 근거가 뭐지? 자, 저 근거는 팩트인가, 팩트가 아닌가? 즉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서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그런 재밌는 과정을 학생들도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게 바로 토의 토론 수업 방식이 되는 것이고 그 토의 토론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사를 교육하는 과정이 뭐다? 토의 토론 교육 지도사다. 그러니까 토의 토론을 교육할 수 있도록 토의 토론 교육을 리드하는 사람을 또 교육하는 것이 토의 토론 교육
지도사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구다? 토익토론 교육 지도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토익토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배우는 중이시고 토익토론 교육에 대한 이수 과정을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격증을 이수하시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토익토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토익토론 교육 지도사가 되시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토익토론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전문가라고 하려면 단지 사실만 가지고 있으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단지 토익토론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방법론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토익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가가 잘 되는 것이고 토의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도할 수 있으려면은 토익토론의 과정상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혹은 핵심 원리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할 줄 알아야 전문가예요. 저거는 뭐가 문제네 라는 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20강 동안에 저랑 같이 어떤 토론 기법에는 어떠한 유의점들이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하다 보면은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하는 요소들을 내가 체크를 하다 보면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토익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함께 저와 논의해 나가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세워서 그것이 정당한지를 논함이에요. 논함. 네, 그냥 표함이 아닙니다. 그냥 표함이 아니라 논함. 이 논 뭐다? 논거가 있어야 논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들이 대립적인 주장들을 통해서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바람직한 결론. 누구에게 바람직한 결론일까요?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론이어야 되겠죠. 물론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론이라는 것은 잘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 누군가가 이득을 본다면 누군가는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정말 현실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죠. 내가 좋으려면 누군가가 나한테 그만큼 돈을 써주거나 마음을 써줘야 되고 그렇게 써주다 보면은 나도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당 리액션을 좀 줘야 되고 그렇게 서로 간에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되고 즉 뭐다? 토익 토론 교육 과정은 사회인으로서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의 요소라고 했을 때는 아까 이제 토의의 요소랑은 조금 다르죠. 주제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여러 사람이어야 된다. 이제 그림에 보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쿠키처럼 그려놨는데 2명이어도 돼요. 2명이어도 제대로 논증하고 실증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토론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논증과 실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논증은 논리적인 구조 안에서 증거가 이제 논리적으로 합당한 그런 이제 논증이고 실증은 뭐냐면 증거물을 대는 거죠. 실제로 이거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자, 너는 공부를 못해. 라는 주장을 폈다고 칩시다. 공부를 못한다. 너는 공부를 못해. 라고 공격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럼 A가 야, 내가 왜 공부를 못하냐? 나 공부 잘해. 그러면 이제 네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논리를 가져다가 대면은 이제 논증이 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 말이야. 정의가 이렇게 돼. 공부를 못한다는 것 말이야.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근데 너는 두 정의 중에 공부를 못하는 쪽에 더 가까움으로 너는 공부를 못한다고 나는 말하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논증을 한 것이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자, 너의 지난 중간고사 성적을 봐. 성적을 봤더니 반 20명 중에 19등을 했어. 19등을 하면 그건 결코 공부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야. 너가 영어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수학이 정말 문제가 많아. 수학도 주요 과목이야. 그러니까 너는 19등이므로 20명 중에 19등 했으니까 공부를 못해 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이 실증이 되는 거죠. 네, 증거를 갖다 대면 그것이 실증. 만약에 논리적인 구조, 뭐 3단 논법이라든지 뭐 연역법, 귀납법 등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서 논리적으로 싸우겠다. 논리적으로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있다라면은 논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토론 규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토론 규칙을 앞으로 20강 동안 아주 많이 알아볼 거예요. 토익기법, 토론기법 다 아주 많이 알아볼 거예요. 충분히 많아요. 20강 동안 다루는 토익 토론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요새 말로 뭐라고 하죠? 토알못? 네, 토알못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그 속어 중에 알못이 있어요. 알못.
여러분들이 알못이라는 용어 하나 배워가세요. 특히 요즘에 그 급식 먹는 친구들, 중고등학생들한테 야, 깸알못이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노발대발합니다. 깸알못이 뭐예요? 깸알못. 깸알못. 뭡니까? 게임에 대해서, 너가 하는 그 게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 깸알못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면 주알못이 되겠죠. 주식 알못이 되는 거라서 줄임말로 주알못이에요. 요즘에 정말 재밌는 줄임어가 많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토알못, 토의 토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강의 뭐다? 앞으로 20강 동안 저랑 같이 해나갈 토의 토론 교육 지도사 과정이다. 토의 토론에 대해서 어디 가도 내가 전문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강 동안 저랑 한번 끈끈하게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가 보시죠. 그래서 말하기와 듣기 활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요소도 역시 토론의 과정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좀 기본적으로 표를 좀 보면서 한번 직접적으로 비교를 좀 해볼게요. 토의 과정에서의 이 주제의 성격은 합의가 필요한 주제들이 바로 이제 토의 과정에 필요한 주제입니다. 또 선택이 필요한 분, 양쪽에서 뭐 한 가지를 이쪽 의견이 옳은가 저쪽 의견이 옳은가라는 것은 선택이 필요하겠죠. 선택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주제는 토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합의가 필요한 주제, 그러니까 A와 B에서 또 다른 의견인 C를 도출해 놔야 된다. 라는 거라면 이제 토의 과정이 되겠죠. 목적은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토의의 목적이 돼요. 그런데 대안의 우열을 가리면서 자, 네 의견이 맞니? 내 의견이 맞니? 도대체 어느 쪽이 더 나은 의견이니? 라는 우열을 가리는 것이 바로 토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참석자, 두 명 이상의 참석자들 간에 주장이 같아도 토의 과정은 이루어져요. 주장이 같지만 그 주장, 결론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을까? 그 문제 해결 방식은 서로 동의를 한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을까를 주장이 같아도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서로가 생각이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찬반 논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립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장이 서로가 달라야만 됩니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주로 토의는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의견이 빠지면 토의가 아닙니다. 정보만 전달하고 있다면 토의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그 정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이 들어가줘야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 약간 상식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 상식적인 거 여러 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토론은 논증하고 실증을 해야 된다. 자, 논증 뭐다? 논리적으로 나의 의견을 뒷받침할 때, 실증 구체적인 증거로 나의 의견을 뒷받침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논증과 실증. 이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의견, 주장을 낸다. 그래서 그 의견이 어떤 게 더 나은지를 찾는다. 토론. 그런데 주장이 같더라도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함께 도출해내는 과정이다. 그게 바로 토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토의와 토론의 주제가 이렇게 성격이 달라서 둘이서 좀 논쟁을 하고 있으면 토론에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잘못 아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는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둘이서 자기 주장을 저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대립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난 싸움이 싫어. 난 싸움이 싫어서 그냥 누구랑도 말싸움은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싸워야 됩니다.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의 이익을 함께 나가는 자신의 집단을 또 대표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되려면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 현실 세계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싸우지 말자라는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싸우냐라는 교육이에요. 근데 그 잘 싸운다는 게 상대방을 파괴하는 기법이 아닌 거죠, 이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상대방의 논리를 논파해서 네 말이 틀렸어. 내가 더 옳으니까 넌 나가리. 좀 너무 속어를 썼나요? 그렇게 싸움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싸움을 해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 논쟁 끝에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를 상대방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토론에 진 사람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있는,
토론은 우리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 얘기가 맞을 때도 있고 상대방 말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때 상대방 말이 맞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 논쟁 끝에 내가 패배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길러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애초부터 싸우지 않는 애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이제 토론을 잘못하면 그게 더 문제가 돼요. 자신의 말로 상대방이랑 의견을 대립하면서 말로써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서로 간에 주먹 싸움이 일어난다? 그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그게 더 큰 문제죠. 차라리 서로 간에 논증을 그리고 실증을 통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확실하게 가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토론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규칙은, 토의는 좀 규칙이 좀 느슨합니다. 왜냐면 이 규칙이 느슨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규칙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좀 느슨해도 재미있는 규칙들이 있지만 규칙이 좀 느슨해도 토론은 진행이 안 되는데 토의는 진행이 돼요. 토론은 규칙이 굉장히 엄격해요. 서로 간에 의견이 대립이 있기 때문에 몹시나 긴장도가 높습니다. 이 토의 과정은 긴장도가 좀 낮아요. 문제 해결 과정에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할 일은 토의 과정에는 잘 없어요. 그런데 토론은 진행하다 보면 10분 만에, 10분이 뭐예요? 거의 한 5분 만에 불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엄격한 토론 규칙이 있습니다. TV 토론에 나온 정치인들도 만약에 이런 규칙을 어긋나면, 이 규칙을 어긋나는 의견을 말하거나 규칙을 일부러 어기거나 이런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덜 된 정치인이겠죠. 네, 토론을 잘 못 배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와 듣기에도 토의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반면에 토론 과정은 공평성을 위해서 제한을 좀 둬야 돼요. 말하는 시간도 제한할 수가 있고요. 방법이나 뭐 횟수 제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고 서로 간에 부딪힐 때 뭔가 상대방을 다치지 않게 부딪힐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개발해 놓은 것이 토의 토론 기법들이 되겠죠. 또 필요한 능력은 창의성이 좀 필요하다. 즉 문제를 다양한 관점이, 창의성의 정의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창의성이 뭡니까? 영재의 3요소 중에 하나 아니에요. 영재의 3요소.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죠? 영재하면 3요소 뭡니까? 높은 지능, 그 다음에 문제 집착력,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 창의력. 여기서 이 창의력이란 독특한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창의력이란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고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얘는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네. 이런 게 창의성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두세 가지 이상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안에 참신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네라는 거예요. 즉 창의성이란 창의인성인 거예요. 창의적인 태도, 문제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고집하는 해결 방법을 고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을 도입을 해볼 수 있는 넉넉한 자세, 그것이 창의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론에서는 논리성, 필요한 능력이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증과 실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핵심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의 토론의 요소는 6단 논법과 그 툴민의 모델 안에서 지금 봤을 때 자신의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조건들을 면밀히 따져서 반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핵심적인 근거를 통해서 또 보조 근거를 통해서 주장을 만들어낸다. 이런 주장의 조건과 그에 대한 반박 요소들, 그리고 핵심 근거, 보조 근거와 데이터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만 그것이 토론에서 올바른 발화 기법이다. 논제가 있다면 그 논제에 대한 자신의 결론과 이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상대방의 반론을 꺾을 수 있는 논쟁 능력, 그리고 예외, 자신의 생각에 대한 예외적인 부분들, 모든 요소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예외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이제 6단 논법이다라는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이 6가지와 이 툴민의 모델 역시 둘 다 시험에는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기는 해요. 여러분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의 토론은 민주시민이 되는 데 있어서의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사회가 수많은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합의를 통해 대안을 도출해내기 됩니다.
서로 간에 총질하고 칼질하고 이러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합의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작동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이 토의 토론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토의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죠.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의 토론 교육 지도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터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겠죠.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분이 뭐 학부모님이시던 아니면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교사분들이건 학원 강사분들이건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깊게 공감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또 두 번째로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제 중간중간 계속 언급해 드릴 건데요. 토의 토론 기법은 상당히 고급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 기법이에요. 인지 발달론과 인지 정교화론이라는 것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인지 발달을 하려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반드시 거치고 사람들 간의 사고를 비교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인지 발달론. 또 인지 정교화론.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메타인지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지 과정을 정교화시키려면은 즉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나 스스로 이해를 하려면은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인지 정교화론. 그래서 토의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탐구 공동체. 우리는 이제 집단 지성으로서 집단 지성으로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나가는 탐구 공동체다라는 관점으로 또 토의 토론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구성주의 협동학습에서도 이제 구성주의 하면은 이제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우리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는 아주 중요한 교육 사조 아니에요. 교육 철학 뭐 어떻게 보든지요. 이게 그 이제 뭐 인지주의 심리학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구성주의. 구성주의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토의 토론이랑 거리가 조금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즉 학습자가 어떠한 지식을 이제 외부에서 주입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사고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지식을 구성해낸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론적인 하나인데요. 그런 인식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협동학습 이론으로서 토의 토론 과정은 필수적이다라는 그냥 그런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또 집단 사고로 했을 때 이제 효율이 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집단적인 사고로서 여럿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을 우리가 잘 익혔을 때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라는 부분이요. 조금 어려운 얘기기는 하지만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토의 토론을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덕 발달과 태도의 변화 역시 우리가 도모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도덕적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분류해서 관찰을 하면 수업을 통해서 상위 단계로 발달될 가능성. 이게 이렇게 본다라면은이죠. 도덕적 수준의 단계라는 것이 있다면 학생들을 상위 단계로 발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수업 기법이 토의 토론 교육 수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학생들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중요한 얘기 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잘못된 태도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드러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드러나게 한다. 즉 뭐예요?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고 필기하고 시험을 보는 그런 쪽으로만 수업이 진행이 되면 학생들이 인성을 교육할 수 있는 요소들은 한 번도 기회를 갖지 못해요. 타인과 상호작용을 해봐야 이 잘못된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실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토의 토론을 잘 안 하시거든요. 애들이 너무 떠드니까. 누군가가 너무 말을 거칠게 하니까. 혹은 누구는 아예 말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돼요. 잘못된 태도가 드러나야지 그것을 상담해서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행동이 드러나는 교육을 하는 것이 무서워서 이 토의 토론 교육을 안 한다? 그것은 도대체 몇 년대의 교육 방식인가요? 1980년대인가요? 70년대인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이 시점에서는 잘못된 태도를 오히려 우리가 직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태도,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인 요소를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 정의, 행동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태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몰입을 하게 함으로써 학구적인 학습 시간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뭐 학생들의 몰입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대요. 예, 이렇게 몰입도가 왜 증가하느냐? 이 비공식적이어서 자연스럽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비공식적이라는 말은 이 수업이 뭔가 공식적이지 않고 곁가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안에 나와 있는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바깥의 것들이 달라붙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교육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 있는 교과서 안에 있는 지식들 뿐만 아니라 그 지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뭐 신문기사 내용이라든지 토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뭐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소재들을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좋다라는 거고,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학생들이 직접 만남으로 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를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고, 또 학생들이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서 자기가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몰입도가 또 증가한다는 것이고, 문법이나 형식의 제한이 줄어든다. 즉 글로 쓰는 활동뿐만 아니라 뭐 글로만 써라, 맨날 논술을 해라 이렇게만 하면은 논술도 필요하죠. 네, 논술도 필요하지만 글로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을 먼저 토익 토론으로 한번 줄여놓고 논술을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몰입도가 증가한다. 문법이나 형식에 대한 제한을 학생들이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몰입도가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측면이 있다. 또 교사의 정리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다. 교사가 한번 좀 정리된 내용들, 또 학생들이 교육한 내용을 스스로가 익힐 수 있는 활동으로 심화학습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몰입도가 증가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훈련을 하면서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실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재밌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몰입도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몰입하게 해서 학구적인 학습 시간 향상에 도움이 되고, 몰입을 왜 할 수가 있게 되냐면 이러한 요소들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다음 강의로 넘어가셔서 다양한 토익 토론 기법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서둘러서 많은 내용들을 꾹꾹 담아놔 보았습니다. 네, 오늘 토익란 그리고 토론이란에 대한 정의들을 좀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토익 토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 해서 표로 비교를 한번 해드렸죠. 그리고 토익 토론의 요소들, 어떤 것이 들어가야 토익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토익 토론이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들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토익 토론 교육이 대세냐 하면은 대세가 된 지 오래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실에서 과정중심 평가, 그리고 학생들과 책으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적인 문제들로 하는 그런 소통, 이런 것들이 교실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도 좀 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부딪히고, 또 서로 간의 생각의 틀을 깨어내고 창의적인 과정이 함께 동반이 된 그런 수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토익 토론 교육 지도사, 토익 토론의 교육의 필요성,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추신 진짜 토익 토론 전문가가 되는데 이 과정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좀 자신감 있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